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1학기 제 첫 주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활과 금융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될 김종회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도 여러가지 한 2년 동안에 걸친 그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했고 이번 학기에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학생들과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상당히 유감이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과 대면 수업 못지않은 수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과 금융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금융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마디로 금융이 뭐냐 하면은 돈? 그 말도 맞는 돈에 관련되는 얘기다. 그렇게도 맞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경제 현상에 봤을 때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기도 호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몸 전체에 피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경제의 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금융이 어떻게 되는지에 있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금융문맹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을 잘 모르면은 글을 모르는 것과 그 유사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답답한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금융을 얘기할 때는 또 투자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학기 동안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멋있게 또 재밌게 또 쉽게 15주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의 대상에는 실물 투자와 금융 투자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실물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크게는 부동산 투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70% 내외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인 아파트라는 그런 독특한 주거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는 단독주택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도 가장 대표적인 실물 투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요새 떠오르는 실물 투자 중에 하나가 미술품, 그림에 대한 투자도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골동품 투자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실물 투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생활과 금융이기 때문에 실물 투자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주로 금융 투자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투자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펀드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모의 투자를 통해서 수강기간 동안 이론과 현장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의 투자는 우리가 10억 원의 사이버마니, 5억 원은 현물 투자, 나머지 5억 원은 파생상품 투자로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비대면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17년째 강의를 해오면서 금융이나 또는 자산운용 전략, 재무관리, 투자론 이런 과목을 강의할 때는 거의 매 학기마다 실물 투자를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물 투자의 경험을 익히도록 했는데 이번 학기도 어쩔 수 없이
이 모의 투자를 하더라도 학생들과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의 목표를 보면은 금융 투자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공부가 가장 우선입니다. 기업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에 관한 공부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론은 교실에서, 현장 실습은 기업체나 금융기관에서인데, 이것도 역시 교수님이 전공 과목 재무관리나 투자로운 자산운용 전략을 강의할 때는 반드시 한 개 기관 이상의 상장기업을 방문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코비드 19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방문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참 어쩔 수 없는 사안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공부도 국민연금 직원을 초빙해서 과거에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비대면 강의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이론과 현장 실습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업 방문을 하기가 어려우면은 교수님이 나중에 상장 기업의 CEO한테 부탁을 해서 그 CEO가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한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의는 강의식으로 즉시 동영상 강의로 하는 수밖에 없고, 세미나 발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모의 투자도 발표는 모의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발표하기 어렵고, 외부 전문가 초빙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교수님이 매 학기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재밌는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 문제죠. 이 비대면 하면은 어쩔 필요 없이 평가는 오픈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픈북. 자,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치기 바로 일주 전에 교수님이 예상 문제를 다 오픈해 주기 때문에 그 예상 문제가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책 1페이지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교수님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강의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 전에 교수님이 다 그 주요한 내용을 공개를 해줄 테니까 평소 때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수많은 질문을 교수님한테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톡방 통해서 우리가 Q&A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은 아마 내일 2월 28일이죠. 내일 우리 아마 조교가 우리 학생들한테 문자를 한번 다 보낼 겁니다. 보내서 교수님한테 자기 이름, 자기 몇 학년 무슨 과 소속을 이름을 밝혀줘야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톡방은 우리 수강생들과 교수님과 이 과목 조교 이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단톡방에서 우리 교수님과 우리 수강생들이 수많은 Q&A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교수님은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호주에 가서도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직장 다니면서 재무관리로 박사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근무를 할 때 건강 관련되는 펀드, 웰리스 펀드를 만들고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운용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서 2000년대 중반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시 학부에 편입을 해서 식품영양학으로 학위를 하나
취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 이상의 결혼 주례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첫째 직장은 신용보증기금이었고, 그다음에 캐나다은행, 장은증권, 자산운용사 등등을 거쳐서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2006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가천대, 수원과학대, 수원대, KC대, 한양대학교 등에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수님이 여의도에 있는 신설자산운용사의 준법 감시인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관한 그 신문 기자가 인터뷰에서 쭉 한 면에 교수님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자, 우리 그 생활과 금융을 강의하면서 어떤 교재를 사용할 것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투자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교재는 정권투자 이해라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장경천 외 한 명이 쓰는 교재고, 출판사는 탑북스고 2020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이라는 책을, 이거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을 주고도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숫자에 맞추어서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서 아마 학기 시작이 되면은 경영학과 사무실에 가면은 2022년도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책을 한 권씩 수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령을 할 수가 있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과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서 과사무실에서 집으로 아마 배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 배송비는 우리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오면은 직접 수령이 가능하고, 그리고 금융감독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교재 커버입니다. 정권 투자 이해, Understanding Securities Investment, 장경천 교수와 김현석 교수가 쓰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과 금융 부교재인데, 이거는 2020년도 판이고 2022년도 판은 그 표지가 바뀔 겁니다. 아마 제3판으로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권의 참고 교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존 리라는 분입니다. 지금 메리츠 자산 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존 리라는 회사입니다. 존 리 회사에는 제가 과거에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들 한 50명을 데리고 직접 존 리가 운영하고 있는 메리츠자산 운용사에 가서 존 리 대표하고도 만나고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혹시나 이번 학기 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존 리 사무실을 한번 방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 리가 되게 바쁜 분이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상의를 해야 되고, 우리 수업이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기 때문에 오후반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오후 늦은 시간에 한 4시부터 한 6시까지 한번 존 리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면서 존 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 존 리라는 분은 교수님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자주 연락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산운용사에서 1980년대 중반에 만드는 코리아 펀드의 펀드 매니저로서 우리 역의 펀드를 제일 처음에 운영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금융 문명 수준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 문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사교육은 한 번 이상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그 사교육을 줄이고 그 사교육비를 갖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50년 오랫동안 소위 고잉 컨선 할 수 있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자. 그래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사주자라고 이분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각 정권사에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상장기업 분석 책자를 만듭니다. 2022년도는 한 5월 중순쯤 되면은 2021년도에 모든 상장기업의 실적 등등 모든 그 기업의 내용을 요약했는 책자가 나옵니다. 요새는 정권회사들도 비용 축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한 권 정도는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 상장기업의 내용을 알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 책을 구하기 어려우면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으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원서의 제목은 The Power of Story Selling이라는 책입니다. The Power of Story Selling. 자, 교수님도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거 The Power of Storytelling이네. 우리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보면서 이 스토리 셀링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의 책이라고 처음에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스토리셀링이네. 스토리를 어떻게 팔지?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쭉 제가 구입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이 책 나온 지는 한 5, 6년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는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재미있는 성공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토리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 메이킹, 둘째는 스토리 텔링, 셋째는 스토리 셀링, 마지막 스토리 두잉. 이 4단계를 거쳐야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학교는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게 있고 전공 과목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자기가 만든 스토리를 한번 팔아도 보고 그거를 현실화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요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고 별 거 없습니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텔링하고 셀링하고 두잉하는 작업을 꼭 해보길 빕니다. 아까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과 그리고 The Power of Story Selling, 이 번역서 이름은 이야기 자본의 힘이라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 도서관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가도 책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빌려서 한번 꼭 읽어보기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첫 주 수업이기 때문에 제1장 교재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투자의 기초. 1부는 투자와 정권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의의는 뭔가 보면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책에서 보면 투자하고 야구 투수하고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죠? 투자는 돈을 던지는 행위고 야구 투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 던지는 손이라고 비교해놓고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고 방향은 부동산, 귀금속, 주식, 채권 등이고
투수는 목적이 삼진이나 병살타나 고의 사구 등 이런 거기 때문에 방향은 구질이나 코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to make a profit. 자,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꼭 봐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를 잘 팔아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을 실현하는가,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꼭 봐야 되고, 매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법인 세도 들어가고 다 제하고 세후 순이익으로 얼마만큼의 프로핏, 네트 프로핏이 발생되는가, 이거를 꼭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와 프로핏, 아무리 그 기업이 기술이 좋고 뭐 최고의 첨단 기술이라 손 치더라도 그 기술을 상용화해서 우리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이 그 제품을 사랑하고 이용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었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잠겨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볼 때 No sales, no profit, No sales, no profit이라는 대명제를 꼭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의 대상은 제가 모두 얘기했다시피 실물자산, real asset, 그리고 금융자산은 financial asset입니다. 그죠? 실물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미술품 등등이고, 그리고 특징은 그 자체가 미래에 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귀금속, 미술품 등이고, 금융자산은 정의가 금융상품인데 특징은 그 자체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또는 채권이,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투자의 주요 개념을 보면은 투자의 정의는 미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경제적인 희생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이득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얻기 위해서고, 현재의 경제적인 희생은 돈을 던지는 행위고, 왜 희생하는가? 소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포기하고 미래에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투자의 개념 시간 흐름과 불확실성입니다. 시간 흐름 타임 플로우고, 투자 시점과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개념은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의 이득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득은 reward for waiting 기다림에 대한 보상과 reward for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을 합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도박, 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축이라는 것은 세이빙스입니다.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연기시키는 것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박은 아무런 가치 증대가 없으므로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저축하면은 크게 나누면은 현금성 저축이 있는가 하면은 주식 저축, 이거는 조금 이따 교수님이 다음에 별도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할게요. 도박, 갬블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없이 운에 맡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높은 반면에 기대 수익은 낮다. 이고, 그 다음에 스페큘레이션, 이건 투기인데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적인 행위다.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투자는 기간이 장기간이고 투기는 단기입니다. 투자는 투자 위험이 낮고 투기는 위험이 높고, 그리고 투자는 투자 정보가 효율성이고 투기는 우월성을 나타낸다. 자, 투자 안의 평가 기준 리스크와 기대 수익을 봅니다. 합리적인 투자가라면은 리스크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투자안을 선택을 합니다. 자, 리스크와 기대 수익의 상반관계를 보면은 기대 수익이 높으면은 위험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은 기대 수익도 낮아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 리스크를 위험으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렇게 교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리스크하고 데인저의 차이는 뭐냐면 리스크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불확실성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고 데인저는 위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 재무관리 교과서에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를 재무관리 교수님도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우리 수강생들도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으로 번역을 하지 말고 이 리스크를 불확실성으로 번역해서 불확실성이 높으면 수익도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그 자체로 외래어로 인식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위험으로만 번역하지 않으면 됩니다.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uncertainty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냥 리스크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왜 리스크를 우리가 위험으로 번역했는가를 보면은 영어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영어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영어를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영일사전에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니까 우리나라도 영일사전을 참고를 해서 영한사전을 만들면서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리스크를 위험으로 그렇게 번역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수강생들은 절대로 리스크를 위험으로 번역하지 말고 소위 리스크 그 자체 굳이 번역하자면 불확실성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투자 의사결정에 보면은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에는 종목 선정, 투자 시점 결정, 성과 평가라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종목 선정은 asset selection, 어떤 투자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주식을 할 것인가, 채권을 할 것인가, 선물을 할 것인가, 옵션을 할 것인가. 그러면 주식하면 어떤 주식을 할 것인가, 종목 선정을 해야 됩니다. 투자 시점, 마켓 타이밍은 언제 매매할 것인가. 그다음에 성과 평가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인데 이건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일 뒤에 가면 마지막 첫 회에 가면은 성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그때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서 리밸런싱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생활과 금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수님 소개도 했고 제 1장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1교시 수업은 여기서 잠깐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2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2교시, 3교시 거쳐서 우리 생활과 금융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은 얘기를 하는 걸 하고 우리 한 학기 동안에는 교수님 수업은 절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죠? 학교를 오면서 학교를 오던 수업을 참석을 하던 우리는 이런 자세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하러 가면서 공부 소풍을 간다고 생각하면 학교 가는 게 신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 소풍의 여정을 지금 1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5주 동안 쭉 멋있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 10 minutes break time.